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투자하기 전 마음공부 8탄 내 월급으로 강남 아파트 사는 건 불가능하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현재 제가 보고 있는 2021년 5월 발행된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라는 책에서 일부 선택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30년 전에도 비쌌다. 엄마, 우리는 왜 30년 전에 강남 아파트 안 산 거죠? 아, 그때 비싸서 못 샀지. 그때 우리 엄마가 비싸서 못 산 강남 아파트는 2021년 7년째 대기업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나도 비싸서 살 수가 없다. 지금 살 수 없는 그 대치동 아파트는 15년 뒤 내가 팀장 달고 부장 될 때쯤이면 더 비싸져 있겠지? 미래의 아들이 같은 질문을 하면 난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아들아, 나도 그거 비싸서 못 샀단다. 어머니를 원망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그냥 궁금했다. 비싼 물건은 계속해서 비싸지는구나. 수요가 줄지 않는다면,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돌아보니 고속성장을 일궈낸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부동산, 특히 강남에 있는 주거용 부동산이야말로 수요가 지속되는 황금자산이었다. 좋은 대학교에 보내려는 학부모들로 인해 대치동 학원가 중심으로 전세 수요는 넘쳐났고 테헤란로에는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고 대기업이 입주했다. 강남대로를 통하면 전국 어디든 가기 좋았고 주변엔 강남역, 고속버스터미널, 코엑스, 롯데월드, 잠실 종합운동장, 반포 한강공원 같은 인프라도 들어섰다. 살기 참 좋았다. 모두가 살고 싶어서 비쌌고 지금도 모두가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강남 아파트 공급은 늘지 않았다. 그래서 비싸다. 수요가 꾸준한 만큼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고 나라가 성장해서 돈이 쌓이는 대로 다시 강남으로 몰렸다. 입고 먹는 것에 관한 수요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좋은 집, 남들보다 더 좋은 곳에 살고 싶다는 욕망에는 끝이 없다. 비싼 게 당연한 거다. 1960년에서 1980년대 한국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농업기술과 공산품 제조기술의 발달로 인해 입고 먹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그러나 제한된 토지에 건물을 올려야 하는 부동산은 원하는 만큼 무한정 늘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난 40년간 새우깡이 13배, 브라보콘이 10배 오르는 동안 강남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84배, 전세 가격은 101배가 오른 것이 다. 새우깡이나 아파트의 가치는 그대로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변했다. 그리고 늘어난 화폐는 수요가 많은 자산에 집중되어 가격을 더 많이 상승시켰다.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시중에는 대규모로 유동성이 공급된다. 양적 완화라고 불리는 이런 종류의 유동성은 무상살포가 아닌 자영업자 코로나 긴급대출이라는 따뜻한 이름으로 포장된다. 너무나 위선적이다. 그 뒤 시장에는 돈이 풀리고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부채는 늘어난다. 결국 대출받은 사람도 대출받지 않고 예적금을 넣어둔
사람도 모두 조금씩 가난해졌다. 근본위제가 폐지된 지금 미국에서 달러를 몰래 찍어내도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런가? 내 통장에 예금은 늘어났지만 살 수 있는 물건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내 재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내가 힘들게 일한 노동의 대가를 지켜내려면 무엇인가 소유해야 한다.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돈 모으고 나면 나중에도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돈 모아야겠구나. 강남 아파트는커녕 내가 나고 자란 서울에 내 한 몸 누울 곳 마련하지 못하겠구나. 그러다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이 느껴진다. 서울의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내 노동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선 공급이 제한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최고의 자산을 소유해야 한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인 나는 그들만의 리그에 낄 수조차 없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확실한 자산은 강남 아파트지만 그때도 지금도 비싸서 난 살 수가 없다. 저는 지금 주식 투자 15년 됐고요. 부동산 공부 6개월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인은 아직도 예금이 최고라고 합니다. 제가 설득을 해도 절대 안 됐습니다. 예금이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도 예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주식 투자도 세계 최고 유명한 현인들이 쓴 책만 읽었는데요. 그 책들이 지금 도서관에 있는 거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현명한 투자자들이 쓴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도 배울 점이 굉장히 많고, 이 현인들이 쓴 책은 옛날에 쓴 책들인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국내 재테크 투자자 하시는 분들 책을 보면은 이게 또 다양하고 현대에 맞춰진 그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색다른 느낌이고 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장기 저금리 시대, 은행은 정말 안전한 게 맞나? 부모님이 젊었던 1980년대에는 은행 예적금 금리가 20%에 육박했다고 하는데 우리 세대는 왜 이렇게 낮아진 걸까? 경기가 고속 성장하는 시대에는 현금의 가치가 높다.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새로운 사업을 벌리기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사업을 벌린다. 시중에 돈이 부족해지고 돈을 가진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줘야만 빌릴 수 있다. 신흥국, 인도나 베트남에 가면 여전히 6, 7%대 높은 은행 예금 금리를 볼 수 있는데 같은 이유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곳은 대한민국 산업화 시대를 지나 어느덧 선진국 초입에 들어서니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처럼 금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지금 같은 전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은 획기적인 성장이 없는 한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유럽이 그랬듯, 일본이 그랬듯 10년 이상의 장기 저금리 시대가 올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경고한다. 작년에만 해도 의자가 0.5였는데 지금은 저금리 시대라고 그러는 게 이상할 정도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힘든 거겠죠. 월급을 은행에 보관하는 순간 돈이 녹아내린다. 이렇듯 금리는 떨어지지만 물가는 오르고 있다. 통계청에선 최근 2, 3년간 물가 상승률이 0%대라는
기사를 내보내지만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좋아하는 편의점 콜라 가격은 매년 3 내지 5%씩 오른다. 그런데 은행 예금 금리는 점점 낮아져서 이젠 1%까지 내려왔다. 내 돈의 가치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물론 내 계좌의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는 은행에 넣어둔 예금은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진다. 돈을 잃지 않았다고 믿는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은행은 좋은 곳이라고 교육받았다. 돼지저금통에 모은 세뱃돈을 가져다 주면 이자를 붙여 돌려주었고, 저축을 많이 해서 학교에서 상을 받았던 기억도 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아끼고 모은 돈을 은행에 저금하셨고, 예적금 통장을 보며 행복해 하셨다. 나중에 이자를 받으면 맛있는 과자를 사주겠다는 약속도 하셨다. 내 기억 속 은행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좋은 곳이었다.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자까지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세상이 변했다.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고 나서 은행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 불신이라기보다는 은행에 대해 마냥 좋았던 감정을 지우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저금리 시대의 시중은행은 내 월급을 수령하고 보관하는 창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느껴졌다. 그래서 그날 나는 모든 예적금을 해지했다. 그래야만 했다. 2021년 1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5리터 콜라 가격은 3,400원에서 3,600원으로 200원이 올랐다. 올해 시중은행에서 내 월급을 보관하면 1% 이자를 준다. 콜라 가격은 6% 올랐고 은행 예금으로 1% 이자를 받았으니 올해 내가 살 수 있는 콜라의 개수가 작년보다 5%만큼 줄어든다. 구매력이 떨어지게 된다. 돈의 가치가 희석되고 있다. 제 경험으로요, 주변 지인분들께 책을 보라고 자꾸 권합니다. 저는 책을 보라고 권하는데 책 속에 모든 정답이 있다. 책을 보십시오. 책을 많이 보면 부자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했는데요, 주변에 지인분들 중에 책을 진짜로 보는 분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9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두 분의 제자라면 제자를 키웠죠. 한 분은 14년 동안 합숙 훈련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계속 마이너스만 수익만 기록하던 분을 한 2년 반 동안 계속 교육이라면 교육이고 제 노하우라면 노하우를 계속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플러스 수익률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제 짝꿍인데 3년 반 동안 계속 주식 얘기만 하다 보니까 지금 초보자인데 저보다 더 큰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강남으로 이사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두 분을 이렇게 해고 봤는데, 그래도 이 두 분도 책을 보는 게 최고다 그러는데 책은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책을 안 봤거든요. 저도 부모님께서 진짜 똥 빠지게 벌어서 자식 교육을 가르쳤는데 그때는 책을 보기가 싫더라고요. 암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보기 싫은 걸 만화책이나 야한 책이나 이런 거나 좋아했지, 이 책이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랬는데 3년 동안 어렵게 본 돈을 다 까먹으면서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되다가 책을 딱 보자마자 그 순간 보기 전하고 보기 후하고 보고 나서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보게 된 지 12년째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책을 보라 그런다고 볼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음 공부가 중요하냐? 지금 보면은 부동산 책을 읽어보면은 수도권에 집을 사라. 근데 수도권에서도 능력이 되면 서울에 집을 사라 이거예요. 왜냐?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1000이라고 쳐요. 근데 서울의 집은 100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지을 땅도 없어요. 빼곡히 다 그냥 진짜 손바닥만한 땅도 여유가 없습니다. 다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용도가 다 실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집을 더 지으려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 막 지금 자재값 오르고 인건비 올라서 공사 중단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다. 보급이 안 되니까 서울에서는 막 어떻게 살 수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막 수도권에 막 짓습니다. 근데 교통이 불편해지니까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직장 여기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이건 너무 멀지 않습니까? 교통도 안 좋고 서울하고 연결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지금 GTX를 갖다가 서울 어느 곳이든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게 지금 GTX를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울은 요만이 하지만 서울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교통을 좋게 해가지고 서울을 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수도권이.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수도권이 암만 부각이 돼도 서울만큼은 못하다 이거죠. 입지는 서울이 최고다. 그 다음에 수도권이라 이거죠. 그러면 이 자기가 수도권에 집을 사서 갈아타기를 할 때 수도권도 뭐 어디 분당 뭐 판교 이런 데는 서울 변두리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익 실현을 해서 갈아타기로 서울로 입성을 해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 아파트 투자하기 전 마음 공부가 왜 중요하냐? 마음 공부가 돼 있어야지 이 급등락하는 이 아파트 시장에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만약에 능력이 돼서 여기서 사서 수익이 많이 났으면 좋은데 그러면 떨어져도 여기서 내가 바닥에서 산 만큼은 안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N자형으로 이렇게 이게 저기 몇십 년 동안 이 주식 가격 차트를 보면 아파트 가격 차트를 보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랬는데 내가 여기서 잘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만 떨어져도 내가 산 가격까지는 안 옵니다. 여기서 사니까 문제죠. 근데 여기서 샀어도 마음 공부가 충분히 된 사람은 여기다 집어던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것도 미리 예상을 해서 삽니다. 미리 계획을 짜고. 그러면 여기서 샀는데 이만큼 30% 40% 떨어졌다고 쳐요. 그래도 나는 3, 40%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계획을 잡고 샀기 때문에 계획 안에 있는 하락이기 때문에 아무런 허둥지둥 되지도 않고 뭐 두려워서 밤잠 못 자지도 않고 편안하게 그냥 행복하게 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를 못 참고 영끌에서 산 사람들은 여기서 영끌에서 산 사람들은 여기서 못 견디고 결국은 팔고 하우스 푸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제가 처음에 이렇게 동영상을 올렸을 때 어떤 구독자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주식으로 집 2채를 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주식 투자할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공부를 잘못해서 그런 거지 주식시장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주식시장도 결국에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결국에는 다 우상향입니다. 결국에는 다 올라가는데 뭐 상장 폐지되고 적자나는 기업 잘못 샀으니까 이게
이렇게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하기 전에 마음